오늘부터 새로운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19 얘기도 나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뷔페도 열리고요. 노래방 우리 주인들, 사장님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노래방 영업도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하객 제한 없이 열릴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일정 정도 현장 대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많은 것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총리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 판매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는지가 중요하겠죠. 함께 보시죠. 노래방 다시 문 열고, 뷔페 식당 문 열고, 300명 이상 대형 학원도 다시 문 엽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문 열고요. 집단 운동시설도 문 엽니다. 클럽도 조건부로 문이 열린다고 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헌팅 포차 등도 제한적으로 문이 연다고 합니다.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헌팅 포차 등등 100명 이상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등등 허가 신고 면적 4제곱미터당 1명꼴로 인원이 제한된다. 중요한 건 안 됐다가 지금 좀 제한적으로 연다는 거죠. 수도권 예배실 좌석의 30%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규모의 30명까지 직접 예배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스포츠 관중 수용 인원도 30%까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프로야구도 30% 입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혼식 50명 이상 불러도 됩니다. 더 부르세요. 하지만 마스크는 쓰시고 부르세요. 19일부터 초중고생의 3분의 2가 다시 등교가 되지만 방문 판매는 계속해서 금지가 된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화 대변인, 걱정되는 게 일부 전문가들은 확진자 규모가 많고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비율이 여전히 높고 나흘 연속 두 자릿수긴 합니다만 지금 방금 속봤던 것처럼 100명 가까운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오늘 지금 벌써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또 발생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추석 연휴 이후 며칠간 두 자릿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가들은 계속 여전히 우려하고 있고 사실은 그동안 있었던 국민들 고통스러웠던 상황에서 다소 누그러지는 점은 있습니다만 앞서 저희가 그래픽에 본 것처럼 지금 실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에서 크게 많이 나아진 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방역당국에서도 사실은 이게 수도권,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추는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많이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가령 한 사람의 전파자가 얼마나 많이 전파를 시키느냐는 전파율, 1 이하로 떨어졌다고는 합니다만은 구체적인 숫자가 분명치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우리가 1단계로 가도 되는지에 대한 방역 차원의 과학적 근거는 없이 그냥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좀 풀어주자. 심지어 보건 당국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은 국민들한테 자유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이랬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이게 오히려 정치적, 사회적 판단이 오히려 더 많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갔다라는 얘기는 많지 않아서 다소 좀 빨리 서둘러 해소를 좀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은 여전히 좀 되고 있습니다. 박노구 장관이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에게 개인의 자유를 더 부여하되 장관이 국민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식으로 들려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9개월 동안 계속 상황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방역 체계를 조금 바꿔왔지만 근본적인 방역 체계의 변화를 추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개인에게 자유를 많이 주되 책임도 같이 묻는 그런 쪽으로 방역 체계를 바꿀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란인 건데 윤태호 시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부분에는 제가 동의가 돼요. 예. 지난 9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행착오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기준을 세워야 된다. 뭐 예컨대 집회는 안 되고 놀이공원은 되고 뭐 이런 식에 대해서 말도 많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기준을 잡아야 됐다라는 데는 100% 동의. 그 뒷부분에 자유는 주대 책임을 묻는 이게 국민이 저 장관의 훈육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자유가 제한됐었던 것에 대해 가지고는 송구스럽게, 그게 뭐 장관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송구스럽게 이제 여겨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글쎄요, 저런 말 하면 이런 지적을 받을 걸 생각을 못 하셨을까 싶네요. 국민에게 자유를 주고 말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장관의 권한은 아니죠. 자유를 주되 책임을 묻겠다. 저는 예. 그 뒷부분이 특히 마음에 안 들어요.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훈육하는 거냐. 그렇죠. 예. 자, 요 부분은 이제 윤태호 실장님의 예. 개인 느낌이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릴 텐데, 하지만 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기자. 국민에게 보장된 이 자유는 사실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지 정부나 장관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틀림없는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법률로 제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감염병 같이 다수가 이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면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최소한을 하는 게 우리의 헌법 정신인 거죠. 그 점에서 이제 뭐 광화문 집회가 여러 차례 이제 통제됐을 때마다 제기됐던 게 과연 이게 법률에 따라 최소한적으로 제한한 거냐 이제 이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염병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영업의 자유를 제한했을 때,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을 때마다 정부가 굉장히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송구함을 표현한 것처럼 저는 역시 집회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개인의 자유는 어떤 뭐 우열이 없는 거죠. 모든 자유 자체가 다 똑같이 보장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 다음에 정부에서는 세금을 들여서 그것을 보상해 줬죠. 재난지원금 형태로 보상을 줬었는데 그런 것처럼 각각의 자유들을 제한할 때는 보상책이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대책들을 마련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제 문제가 지적됐던 거고 그런 점에서 박능구 장관의 발언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죠. K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런 점에서 어떤 국가의 권력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의해서 바람직하냐 뭐 그렇지 않다 이런 반론도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어쨌든 개인의 자유를 지금까지 제한해왔던 걸 오히려 송구해하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제 제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한 노력이 필요한데 마치 본인이 더 주겠다 대신 책임을 더 묻겠다 이런 발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 가운데 김수경 박사님, 식약처가 굉장히 이례적인 경고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도 흥미로운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군대에서 잘 쓰는 빨간 약, 소독약 있잖아요. 그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터인데 식약처가 이번에 특별하게 좀 국민들에게 어떤 경고를 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국내외에서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빨간 약이라고 말하는 그 요오드, 포비돈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마시는 사람들, 드셔요? 눈에 넣는 사람들이 생기는 예.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몸속에 있는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게 예방해 줄 것이다. 혹은 혹시 있더라도 그것이 바이러스를 죽여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마시는 경우가 있어서 식약처에서 절대 마시거나 눈에 넣으면 안 된다는 이제 그 의견을 발표한 거죠. 사실 포비돈의 빨간 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세균을 원래부터 죽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코로나도 아마 죽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상처가 있을 때 거기에 바르면 소독이 되는 건데 이게 진짜 마셨을 때 몸에 흡수됐을 때도 과연 그러한 효과가 있느냐는 전혀 지금 실험된 바도 없고 밝혀진 바도 없기 때문에 절대 마시면 안 되고 저걸 잘못 마시게 되면은 갑상선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신부전증 환자 같은 경우는 신장에 굉장히 무리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에 매우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절대 마시거나 눈에 넣는 일은 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수현 박사님이 재차 강조했습니다. 마시거나 눈에 넣으면 안 된다. 그런데 자, 전문가한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마시면 안 되고 왜 눈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오드 독성이나 등등의 이유로 해서 코 안쪽에 점막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비염이라든가 기관지염 같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위로 넘어가게 되면 위장염까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코에 절대 뿌려서는 안 됩니다.
복용하거나 안과용으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독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임상에 대한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습니다. 특히 뭐 신장이나 갑선성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특히나 조심해야 되고, 절대로 아무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박사급 전문가 2명이 큰일 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큰일 납니다. 저까지 3번 강조했습니다.